2024년 초 한국 통신시장은 업계 전체를 뒤흔든 전례 없는 역사적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라는 거대 통신 3사가 28GHz 주파수 면허를 동시에 포기하며 사실상 진정한 5G의 꿈을 접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이유는 냉혹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이 주파수를 감당할 만큼 촘촘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감당 불가능한 경제적 악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주파 신호는 기지국을 엄청나게 촘촘히 설치해야만 하는데 설치와 유지 비용이 수익 가능성을 훨씬 넘어서는 구조였으니까요. 지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중들은 기존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마케팅 약속만 믿고 비싼 요금을 지불해왔습니다. 결국 기술혁명이라는 거창한 비전은 지상 인프라 구축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땅을 파고 광 케이블을 깔고 거대한 철탑을 세우던 20세기 비즈니스 모델의 상징적인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들이 뒷걸음질 치는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야심찬 실험이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위성이 궤도에서 일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혁신은 별도의 지상 장비나 거대한 접시 안테나가 필요 없이 우주 공간 자체가 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신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일반 소비자 기기들이 수백 마일 상공을 나는 위성과 갑자기 연결된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연결은 기존 통신 카르텔과 그들이 모바일 시장을 장악해온 오랜 지배력이 끝나는 서막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다이렉트 투셀 기술의 등장은 지상 네트워크 독점이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릴 경제적 해일과도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스타링크를 전쟁터나 바다 혹은 외딴 산간 오지에서나 쓰는 틈새 서비스로 치부했었습니다. 예전 위성 인터넷은 투박한 접시 안테나와 고정된 장소가 필수였지만 머스크의 진짜 목표는 언제나 전 세계 모바일 시장이었습니다. 그의 타깃은 스마트폰을 쥔 80억 인류이며 지구상 단 1제곱인치의 사각지대도 없는 세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적 혁신의 원리는 겉보기엔 단순합니다. 적외도 위성에 고성능 안테나를 장착해 우주에 떠있는 기지국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우주 기지국들은 일반 스마트폰이 기존의 LTE 신호로 인식할 수 있는 전파를 쏘아보내 지상과 우주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합니다. 스마트폰 입장에서 보면 신호가 동네 기지국에서 오는지 위성에서 오는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기술적 가교는 지난 수십 년간 지역 통신사들이 누리고 착취해온 지리적 독점을 사실상 박살내버립니다. 당장 금전적 타격을 입을 첫 번째 분야는 그동안 통신사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해외 로밍 시장입니다. 지금 여행자들은 하루에 10,000원이나 20,000원을 내는 부담을 감수하거나 현지 유심칩을 갈아 끼우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은 전화기가 국내 지상망과의 연결이 끊기는 순간 그저 무용지물인 고철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스타링크는 이 판도 전체를 뒤집습니다. 위성은 국경이나 지리적 한계를 모르기에 진정으로 끊김없는 글로벌 통신 경험을 가능하게 하니까요. 여러분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를 걷든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든 하늘만 보인다면 여러분의 폰은 연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국경 없는 단일 통신망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글로벌 원텔레콤 시대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티모바일 같은 기업들은 이미 스타링크와 손잡고 지구상 모든 곳에서 터지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 통신사들이 고작 푼돈 수준의 로밍 할인을 생색낼 때 새로운 경쟁자는 로밍 요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은 위협은 지상 인프라 비용과 우주 기반 위성 시스템의 압도적인 효율성 차이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통신사에게 비즈니스란 본질적으로 부동산 개발과 같습니다. 노른자위 땅과 타워를 물리적으로 장악해야 하니까요. 이들은 땅 주인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인부들을 고용해 땅을 파고 비싼 광 케이블을 깔아야만 합니다.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지상망 유지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기존 통신사들에게 거대한 재정적 출혈을 강요합니다. 이 모델은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이나 해상에서는 치명적 약점이 됩니다. 기지국을 세워봤자 적자가 뻔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통신사들은 투자 대비 수익이 건설비를 건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외딴 지역을 통신 품질이 나쁜 상태로 방치하곤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논리를 뒤집었습니다. 통신 산업을 느려 터진 토목공사 프로젝트에서 고속의 효율적인 로켓 배송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은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구로 돌아와 수직으로 착륙하고 재급 이후 다시 발사되니까요. 과거의 로켓 발사는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버리는 것과 같은 일회용 비용이어서 낭비가 극심했습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스페이스X는 우주로 장비를 보내는 비용을 기존 대비 90% 이상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마치 우주 택배 트럭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로켓을 쏘아 올리며 한 번에 수십 개의 위성을 궤도에 뿌리고 있습니다.
기존 통신사들에게 이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스타링크는 시골에 기지국 하나 세울 비용의 일부만으로 국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기존 통신사가 땅바닥에 2차원 그리드에 갇혀 있을 때 스타링크는 대기권 전체를 아우르는 3차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8GHz 주파수가 실패한 것은 차세대 고속 데이터를 위한 촘촘한 커버리지를 지상 기지국만으로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고도가 불과 500km입니다. 기존 정지궤도 통신 위성보다 지상에 훨씬 더 가깝죠. 이 줄어든 거리가 바로 지연시간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위성 신호가 스마트폰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몇 밀리초에 불과하니까요. 스페이스X는 이 위성 수천 개를 지구 주위에 촘촘한 껍질처럼 배치해 언제나 머리 위에 적어도 하나의 우주 기지국이 떠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투셀 기술의 핵심은 위성이 지상의 일반 기지국과 똑같은 무선 주파수 패턴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오지오지에서 육지로 넘어가는 순간이 위성 통신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점이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지 시대는 산 꼭대기부터 바다 한가운데, 심지어 높은 하늘의 비행 경로까지 신호가 닿는 완벽한 연결의 세상을 꿈꾸고 있죠. 지상 통신사들은 물리적으로 이런 요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바다 건너나 저 높은 대기권에 수백만 개의 기지국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전통적인 통신 공룡들은 서서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손을 잡든가 아니면 완전히 도태되든가 하는 기로에 선 셈이죠. 위성 네트워크는 지상 인프라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회복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나 심각한 지정학적 충돌이 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죠. 지진이나 홍수로 동네 기지국이 무너지고 광섬유 케이블이 끊겨도 위성 네트워크는 끄떡없이 필수적인 통신을 이어갑니다.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이렇게 끊기지 않는 연결은 그야말로 최후의 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통신사들의 협상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어쩌면 이들은 결국 단순한 요금 수납 대행업체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정부가 지금 강력한 규제나 국가보안법을 최후의 방패 삼아 자국의 통신산업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하나가 한 나라의 통신 인프라를 장악하게 놔두면 심각한 보안 문제나 데이터 유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기술의 진보와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는 아무리 엄격한 정부의 장벽이라도 결국 뚫고 나가기 마련입니다. 애플은 이미 아이폰에 기본적인 위성 긴급 구조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건 전 우주적 위성 통합을 향한 첫 번째 작은 발걸음이죠. 처음엔 단순히 긴급 문자를 보내는 도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완전한 음성 통화와 고속 모바일 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쯤 되면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위성 연결을 글로벌 디지털 정보망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여기게 될 겁니다. 땅 위에 있는 기지국이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 품질을 결정하던 시대는 빠르게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새로운 기반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천상의 기지국들은 지형의 물리적 장벽 따위는 무시해버립니다. 수평으로 뻗는 지상타워는 흉내낼 수 없는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신호를 제공하죠. 전통적인 기지국은 지구의 공면이나 물리적 장애물에 막히지만 위성은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 이점 덕분에 스타링크는 그동안 디지털 암흑기에 갇혀있던 사용자들에게도 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상 시스템과 위성 시스템 간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 전통적인 통신사들은 아예 새로운 지상 기지국 건설을 중단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지역 통신사들이 위성 거대 기업에서 대역폭을 빌려와서 자국 고객들에게 되파는 도매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한때 잘나가던 통신 공룡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하고 네트워크의 진짜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도 잃게 되겠죠. 아마존 같은 경쟁자들도 이미 자체 위성망을 쏘아 올리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시장이 글로벌 기술 거물들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증거죠.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게 위성 인터넷은 수십 년 걸리는 비싸고 느린 케이블 공사를 건너뛰게 해주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구리 전화선조차 없던 외딴 마을들이 갑자기 최첨단 스마트 도시와 똑같은 고속 정보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보의 민주화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육, 의료, 그리고 경제적 기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모든 모바일 기기의 위성 통합이 표준이 되면 물리적인 유심칩이나 동네 휴대폰 대리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 보안은 이제 로컬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가 될 것이고 우주 통신을 규율할 새로운 국제 조약이 필요해질 겁니다. 미래의 위성은 단순히 데이터만 전송하는 게 아니라 궤도상에서 엣지 컴퓨팅까지 수행해서 사용자 가까이에서 정보를 처리해 속도를 더 높일 겁니다. 수천 개의 새로운 위성이 발사되면서 우주 교통 관리라는 과제는 더 커질 겁니다. 붐비는 궤도 고속도로를 관리해야 하니까요. 빛 공해나 우주 쓰레기 걱정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 연결을 향한 인류의 욕망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자연과 기술의 힘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 상태가 어쩌다 벌어지는 사고가 아니라 개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아주 드문 상황이 되는 초연결 생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겁니다. 농장의 트랙터부터 날씨 센서까지 모든 기계가 별들과 직접적이고 영구적으로 연결될 테니까요. 통신 음영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어휘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겐 역사적인 호기심 거리로 남게 되겠죠. 이 변화는 단순히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인류가 지구 전체에서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향후 10년의 지평선을 바라볼 때 한때 견고했던 지상통신의 기반은 저 궤도 하늘 위로 흩어져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신 3사를 비롯한 전 세계 통신사들은 이제 겸손한 재판매자로 남을지 아니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은 더 이상 국가의 물리적 땅덩어리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집단 지성을 여는 만능 열쇠가 되고 있죠. 시내 통화라는 개념은 과거의 언어적 유물이 되고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성 단위의 대화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스페이스X는 텅 빈 우주 공간을 생산적인 자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인프라는 땅에 아무것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란 걸 증명하면서요. 우리는 경제적 지위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완벽하고 절대적인 연결의 힘을 갖게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깔려고 땅을 파헤치던 환경 비용은 적외도 위성 전송의 조용하고 깨끗한 효율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발명 이후 가장 큰 기술, 권력의 재분배를 의미합니다. 통제권이 정부에서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미래 스마트폰 디자인은 지난 30년을 지배해온 지상파 최적화에서 벗어나 고성능 내장 위성 안테나를 우선순위에 둘 겁니다. 인공지능과 위성 네트워크의 시너지는 전 대륙에 걸쳐 인간의 필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행성 차원의 신경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새로운 우주 실크로드는 돌이나 비단으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생각만큼이나 빠른 빛과 전파로 만들어졌죠. 규제 당국이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지상 네트워크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80억 인류의 필연적인 요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초고속 인터넷은 부유층만의 사치품에서 지구상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도구로 진화하고 있으며 물리적 세계와 저 너머 디지털 별들을 잇는 영원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탐험가들만의 마지막 개척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구에 사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기술 진보의 상징이었던 높다란 강철 타워들은 조만간 저물어버린 시대를 기억하는 원시적인 유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스페이스X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지배력은 혁신이 기존 거대 독점 기업들의 느려터진 관료주의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 사이의 거리를 물리적인 마일이 아니라 신호가 닿는 데 걸리는 아주 짧은 밀리초 단위로 측정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상 기지국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바야흐로 우주 기반 스마트폰 시장의 시대가 역사적인 비상을 막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우리 통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마침내 모든 인간 연결의 미래를 여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